안녕하세요. 폴리경찰랑 마라톤 모의사 OK 24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 이게 뭐예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일반 조항 인정 여부에 대한 긍정설.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로 이제 경찰이 액션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긍정설의 입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리고 안 된다고 봐야지. 이제 안 되는 걸 찾아라, 부정설을 찾아라 이 말인 거죠. 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는 경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봐봐요. 이게 조직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작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긍정설은 뭐냐면 자, 한번 보실래요? 자, 경찰권의 성질상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 상태를 상정해서 모든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오케이, 이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그냥 맨날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개별 수권 규정에 의한 조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쓰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그다음 일반 조항으로 경찰권 발동의 남용 가능성은 조리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야, 일반 조항에서 경찰권 발동의 남용은 뭘로? 우리 조리 한계 등으로 통제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공안질로 오케이 액션 들어가도 돼 라고 하는 거고요. 1번은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보셔야죠. 자, 갑니다.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를 보호조치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용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구호 대상자 보호 조치했을 때 지체 없이 여러분 그 가족이나 친지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냥 보호 조치 했을 때는 친지나 가족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요. 자, 끊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알려야 되냐면 이제 서장한테 알려야 돼요. 그럼 이 경찰서장이 이제 얘들한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이제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가도록 할게요. 경찰관의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차해 놓을 수 있다. 이게 대물적, 오케이, 즉시강제잖아요. 그래서 나 죽을 거야 막 사시면 막 찌르고 해요. 그러다 칼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칼을 병원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구호 대상자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오케이, 물건은 며칠?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생각하세요. 정주자 24시간 동안, 그리고 물건은 10일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찰관을 자살을 시도한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주자 강제로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그래서 정신질환자, 주치자, 자살 기도자는 이제는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주자 강제로 24시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갑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형법상 강도에 관한 죄에 있어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재산은 안 들어가요. 재산은 날리자. 재산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에 관한 죄는 감면 대상이 되지만 폭행은 안 된다. 아니죠. 상해도 되고 폭행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스토킹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스토킹 안 된다.
그래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다 감면 사유는 돼요. 하지만 스토킹은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옳은 거 3번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면 사유에 스토킹은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 장비의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옳지 않는 것은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요거 이제 하셔야 되죠? 오케이.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옳지 않는 것 갑니다. 자, 경찰관의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채도 방항이죠. 한번 보세요. 채도 방항 할 때는 오케이. 합리적 판단하에서 경찰관이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도 방항 맞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갑니다. 자,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행위자의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요.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건 가장 마지막 보충성이에요.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제 이제 남한테 다치게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요때는 그럴 때 이때는 요게 보충성이에요. 보충성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게 분사기잖아요. 분사기가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경찰관은 채도 방항이다. 안 돼요. 여러분 분사기는 채도만 돼요. 그래서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요 내용이 안 돼요. 요 내용 안 되고 경찰관은 그래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경찰관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그래서 체포나 도주 방지만 가능해요. 이때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지. 그래서 방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해성 장비에 대한 그 대통령령에서 이제 우리 경찰관이 채도 방항 할 때 이제 빵야 가스 발사총 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장군 띵띵띵띵 3년은 쳐야 되죠. 그래서 현행범이나 사용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죄를 범한 범인의 채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구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요게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 조건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희들 5번 갑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여러분 우리 1번인데요.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가스 발사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에 얼굴만 안 되면 돼요. 그래서 1m 이내의 얼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갑니다.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얼굴을 향해서 쏘면 안 돼요. 눈 맞을까봐. 그러면 눈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안 돼. 자,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갑니다.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호식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띵동 땡동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이게 잘 나옵니다. 가슴을 치면 1m 이내 얼굴을 향해서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뿜! 자,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게 또 한 5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뛰셨고요. 내일도 또 뛰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친구 집회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부족한 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